러시아의 한인 디아스포라 중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 디아스포라의 형성 과정과 특징,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소련 붕괴 이후 한국 청소년 문화교육센터 난해 사례를 통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국 전통 공연 예술의 향유 현황과 특징과 역할, 그리고 의미에 대해 조망해 볼 수 있다. 학습 목표는 러시아 한인 디아스포라의 형성 과정과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 디아스포라의 형성 과정과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다. 소련 해체 이후 한국 청소년 문화교육센터 난해 활동을 통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 전통 문화교육 및 공연 현황에 대해 알 수 있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 디아스포라에서 전통 공연 예술의 특징과 역할, 그리고 의미에 대해 진단해 볼 수 있다. 사회학적 연구 대상으로의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디아스포라는 역사적 조국, 즉 그들의 문화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민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민족 이산 또는 민족 분산 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민족의 주요 특성에는 언어, 문화, 민족 정체성 등을 보존하며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족 공동체가 디아스포라라고 토셴코와 차프티코바라는 러시아의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단순히 한 민족이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디아스포라가 아니고요. 사회, 민족문화, 정치 단체 등의 여러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민족 공동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디아스포라는 역사적 조국을 떠나 타 민족 사이에서 집단을 형성하여 거주하며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관습을 지니고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영구적 공동체가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러시아 한인도 디아스포라에 속하는데요. 이 러시아 한인을 의미하는 또 말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려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러시아 한인인데요. 러시아 한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고려 사람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러시아 한인, 고려인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소련 한인, 소련 시기를 지냈던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한인이라고 해서 소련 한인 사비에스키에 까리이츠라고도 하고요. 현대에 들어서는 러시아 한인, 이제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었기 때문에 러시아 한인, 라시스키에 까리이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러시아 한인은 19세기 중반부터 제정 러시아로 이주해서 현재까지 러시아 및 CIS 국가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구소련 해체 이후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후손까지도 러시아 한인을 포함합니다. 러시아 한인 디아스포라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조선에 살고 있던 한인들은 계속되는 기근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860년 북경 조약의 결과로 이 러시아와 한반도는 국경을 접하게 되는데요. 기근에 시달리고 있던 조선 사람들은 러시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연해주, 이 지역을,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한 이 지역을 연해주라고 하는데요. 한인들은 새로운 터전인 러시아의 연해주에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1910년에 경술국치가 일어나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던 정치인들이 연해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정치적 이주가 2차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1917년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 한인 사회에도 또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인들은 사회주의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공부를 위해서 또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넘어가서 대학을 다니는 한인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1920, 30년대에 터전을 잡고 살고 있던 한인들은요, 스탈린, 즉 소련 정부에 의해서 일본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1937년에 강제 이주를 중앙아시아로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연고가 없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서 그 기타 여러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강제 이주를 당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당시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서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묶여서 지내야 했지만 1960년대 후르시초프 시절에는 약간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생겨서 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또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대학에 진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살고 있는 이 한인들은요, 이때 1960년대, 70년대에 유학을 떠난 한인들이 일부 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에 이제 또 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의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제 자민족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이 러시아어만 쓰는 고려인들은 또 다른 차별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유학 또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주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14개 국가 CIS 지역에는 현재 약 50만 명의 러시아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한인 디아스포라에서 전통 춤, 전통 공연 예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연해주 한인들 1860년부터 1937년 강제 이주를 당하기 전까지의 이 연해주 한인들의 전통 춤과 노래는요. 이주하기 막 시작을 해서 이 낯선 땅에서 그리고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잃은 서름을 이 전통 춤과 노래로서 달래고 민족을 하나로 모아주는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특히 이 연해주가 독립운동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이 3.1운동을 응원하고 또 독립운동에 자금을 모집하는 그런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이 연해주가 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무에 능한 한인들은 흥과 한 그리고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춤과 노래로 풀어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에서 전통춤, 이 민족문화에서의 전통춤이 어떠한 위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민족문화에서의 전통춤은 민족의 정신적 삶을 형성하는 예술 형식입니다. 그리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형성된 이 전통춤에는 민족의 역사, 철학, 그리고 삶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생활 문화와 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 문화에서의 전통춤, 특히 전통 수업, 전통춤 수업, 전통춤 교육은 학습자에게 전통적인 사회, 문화적인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특히 이 지식이나 관습, 가치, 전통을 이 몸을 통해서 이 움직임을 통해서 습득하는 과정을 이 학습자는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통춤 수업은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그 문화 체계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춤 교육은 민족 정체성 형성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